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성장을 돕는 수학 전문가 김대식입니다. 김대식의 자유스토리 고2 수학 1, 오늘은 1강 오리엔테이션 플러스 지수 첫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스토리 고2 수학 1 강의를 맡게 된 고등부 수학 영역 김대식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오리엔테이션으로 간단한 강좌 소개 및 교재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리고 1강 지수 첫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스토리 고2 수학 1은 2025학년도에 발행된 책입니다. 자, 교재는 실제로 2024학년도 11월에 출시되었고요. 이제 보통 25학년도 때 고2 학생들이 많이 볼 책입니다. 그래서 25학년도 자유스토리 고2 수학 1이라고 부르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 자유스토리 수학 1은 고2용이 있고 고3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고서 하셔야 되는 게 고2 수학 1이 있고 고3 수학원이 있는데 난이도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구성도 살짝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는 고2 수학원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거, 고3 수학원 아닙니다. 여러분 책 잘 구입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봐 책을 이렇게 스캔해서 가져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침반 있고 여기에 고2 수학원이라고 되어 있는 2025학년도 자유스토리 수학 1 고2 학생용 거를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25학년도 자유스토리 고2 수학 1으로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라고요. 자, 이 강좌는 수학원 개념학습을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입니다. 즉, 수학원 개념학습을 아직 한 번도 안 한 학생은 자유스토리 강의를 들을 게 아니고 개념서, 기본서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남인강에 있는 풍산자 수학원이나 개념원리 수학원 또는 뭐 블랙라벨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수학의 셈 등 다양한 개념 강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또는 자신과 잘 맞는 개념 강좌를 들으시면 되겠고, 선생님은 강남인강에서 수학원 개념 강좌를 풍산자 기본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풍산자 수학원은 되게 자세하고 깊이 있게 또는 꼼꼼하게 설명한 것이 장점이기 때문에 좀 수학을 어려워하거나 빨리빨리 넘어가거나 또는 설명이 생략된 것을 좀 본인이 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풍산자 수학원 개념학습을 듣고 그리고 나서 유형문제집 하나를 푸신 다음에 자유스토리로 오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능 학습 또는 수학 공부 학습의 로드맵이라고 부르면 우리가 수학원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 수학원에 우리가 기본서를 여러분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기본서. 기본서는 흔히 개념서라고 부르는 책으로 교과서도 개념서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풍산자 수학원을 선생님은 강의를 했고요. 또는 개념원리, 수학의 셈, 뭐 블랙라벨, 더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수학의 바이블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석도 있고 개념 플러스 유형도 있고 많은 개념 강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개념서, 기본서라고 하는 내용으로 개념 완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 유형 문제집을 풉니다, 여러분. 유형 문제집 한 권 정도를 풀고 나서 기출 문제집으로 들어와야 좀 수월합니다. 그냥 개념 기본서 한 다음에 바로 기출 문제집 풀면 그 사이의 간격이, 즉 문제 난이도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징검다리로서 기본서의 개념들을 내가 잘 이해했는지 유형별로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런 개념에서는 좀 취약하구나, 이런 개념은 되어 있구나를 본인 스스로 진단하면서 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 문제집을 하나 풀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마플 시너지도 해당되는 거고요. 또는 풍산자 지학사는 풍산자 필수 유형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풍산자 필수 유형 이 바로 유형 문제집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센수학이나 개념원리 RPM 이런 것도 다 유형 수학이 되겠어요. 그런 유형 문제집을 한 권 정도 풀어야 내가 이 개념서나 기본서에서 배웠던 기본 개념들을 어느 정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문제를 풀면서 개념의 우리가 완성 정도를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풀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기출문제집에 와서 기본적인 문제들 또는 기본적인 유형들과 기본적인 유형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문제 유형들을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와서 유형 문제집을 풀면 이제 기출문제집으로 들어와서 공부를 하면 되겠어요. 자, 기출문제집은 여러분들 강남인강에서는 바로 자유스토리 시리즈가 있고요.
또는 다양한 출판사에서 기출문제집들을 만들고 있어요. 뭐 마자통도 유명하고 마플 수능 기출도 유명하고 시중에 많은 유명한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출문제집은 기출문제를 실어놨기 때문에 대부분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자이스토리 책이 그래도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많은 학생들한테 인지도가 있는 좀 나름대로 권위 있는 기출문제집이기 때문에 자이스토리를 공부하는 걸 선생님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원 공부의 3단계 하면은 개념서, 기본서를 하고 그리고 유형문제집 하고 그리고 기출문제집 이렇게 해서 한 트랙을 돌면 여러분들 충분히 기본적인 내용과 그다음에 유형문제와 기출문제들을 성립할 수 있는데 우리가 유형문제집하고 기출문제집하고 난이도 좀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고2 수학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고3용으로 바로 가면 유형문제집을 풀었어도 고3 수학원은 여러분들 좀 힘들어요. 그래서 바로 기출문제집 들어가기에 너무 빡빡하니까 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고2 학생용 대상으로 수학원을 따로 수경출판사에서 만들어서 너무 고3용에 해당되는 어려운 문제들 또는 사관학교나 경찰대에 들어가 있는 그런 좀 고난도 문제들은 좀 빼고 고2 학생들이 풀어봐야 될 전국연합 또는 고3 전국연합이나 수능 평가원 문제 등을 선별해서 우리가 또 고2 학생들은 내신이 중요하니까 내신 문제도 대비할 수 있도록 내신 서술형도 실어놓은 책이 고2 학생의 수학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이스토리 고2 수학원 강좌는 개념 강좌가 아니고 기출문제 풀이 강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한 상태에서 여기 들어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선생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이거 3권 다 풀려니까 너무 진도가 느려질 것 같아요. 지금 수학2도 해야 되고 미적분도 해야 되고 확통도 해야 되고 너무 양이 많아요. 라고 하면 이 중에서 하나를 건너뛴다면 얘를 건너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자, 이거를 건너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서랑 유형문제집 할 수도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또는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집을 빼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 좀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면 유형문제집은 생략하고 기본서에서 기출문제집으로 가는데 그러면 좀 힘들긴 해요, 여러분. 왜냐면 이 기본서 문제랑 기출문제집의 문제의 난이도 간격이 꽤 크기 때문에 너무 높은 거예요. 1층에서 2층, 3층, 4층으로 가야 되는데 1층에서 바로 4층으로 가면 여러분 다리가 너무 아프겠죠. 다리가 너무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계단식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게 1, 2층이면 이게 3, 4층, 5, 6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없다면 유형문제집은 왜냐면 이 기출문제집을 잘 풀기 위해서 유형문제집을 푸는 거기 때문에 생략한다면 기본서에서 기출문제집으로 가는 건 되지만 그래도 문제풀이의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출문제집을 풀면서 되게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그걸 참아내고 풀 학생이라면 기본서 다음에 기출문제집으로 넘어가서 공부를 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장 추천하는 3단계 학습은 기본서, 개념서 공부하고 유형문제집 풀면서 유형을 다지고 개념을 확인하고 나의 개념이 뭐가 부족한지를 본인 스스로 체크한 다음에 그리고 와서 기출문제집을 푸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학습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수학원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수학2 또 미적분 우리가 지금은 이제 미적분까지 해야 되죠, 여러분. 이제 개정교육 아직 개정교육과정 전이기 때문에 수학원, 수학2, 미적분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 이제 밑에 학년부터는 우리가 대수랑 확통이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수학원, 수학2, 미적분을 배우는 이제 마지막 학년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수학원 이렇게 풀고 또 수학2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이랑 또는 확통도 이렇게 여기에 물론 기하를 하는 학생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면 되겠고요. 특히 수학원, 수학2는 공통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수학원하고 수학2의 개념학습을 또 문제풀이 단계를 이렇게 우리가 학습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면 매우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개념 정리 강좌가 아닌 기출문제풀이 강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 단원별로 자세한 개념 정리와 개념학습은 생략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면 개념서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오거나 아니면 개념 강좌에서 개념 파트를 다시 한번 빠르게 개념 파트 설명하는 것만 들어보고 오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었다고 개념을 내가 3년, 4년 오랫동안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1년 지나면 1년 전에 배웠던 것들은 서서히 희미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망각곡선에 의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점점 희미해지기 때문에 개념 학습
우리가 개념서는 일정한 주기로 한 3, 4개월에 한 번씩 복습해서 봐야만 내가 개념이 희미해질 때마다 거기에 덧칠 해서 개념을 더 선명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 학습 및 개념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출문제집으로 기출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자이스토리로 오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주요 개념은 문제에서 언급은 하겠지만 자, 이 개념을 우리가 언급하다 보면 강의가 좀 길어져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 강의도 대략 한 60강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70강, 80강 되면 여러분 우선 수강 신청하기 자체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선생님도 개념도 설명하면서 문제 설명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강좌 수가 늘어나고 또 러닝타임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뭐 선생님 뭐 개인 유튜브라면 선생님이 진짜 뭐 100강을 찍던 200강을 찍던 선생님 마음대로 찍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강의 수도 제한되어 있고 강의 러닝타임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개념서나 기본서를 다시 한번 잘 복습해 주시고 다만 문제풀이 할 때 그래도 이건 좀 언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말 필수적인 거나 주요 개념은 여러분들이 혼동할 만한 것은 잘 언급한 다음에 문제에서 녹여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 강좌는 기출문제 풀이 강좌잖아요. 그러니까 개념학습과 개념이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념과 공식과 원리가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그 개념들을 연결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과 공식과 원리는 기본서, 개념서를 통해서 기본서 또는 개념서를 통해서 학습한 상태에서 이 기출문제집을 풀면서 이런 개념과 공식과 원리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또 개념과 개념을 어떻게 연결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훈련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자이스토리 고2 수학원에는 수능 문제나 고3 평가원 또는 고3 전국연합 또는 고2 교육청, 고3 교육청 문제들이 실려 있어요, 여러분. 이제 주로 고2 거하고 고3 거 일부가 우리가 실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출 문제를 통해서 나의 수학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남이 푸는 거를 그냥 보고 그대로 따라 푸는 건 나의 발전에 되게 미미한 영향밖에 안 주고요. 왜 그렇게 풀어야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등을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가면서 공부를 해야 바람직한 거고요. 우리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또 다른 문제들이 나왔을 때 그 문제를 잘 풀기 위한 우리가 단계라면 수학적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2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신이라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신 고난도나 내신 서술형 문제를 점점 모의고사나 수능 평가원 기출문제에서 변형해서 내는 학교들도 많고 특히나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학력이 높은 자사고라든지 아니면 과학고도 그렇고 지방에 있는 우리가 뭐 특수목적 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흔히 지역 명문고 갑방고라고도 불리고도 그렇게 좀 지역에서 꽤 많이 알아주는 그런 일반고 같은 경우나 자사고 같은 데서는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내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신 고난도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신형 문제집을 푸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연습하는 것도 매우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신에서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운 서술형 문제도 여기 자이스토리 고2 수학 1에는 실려있기 때문에 서술형 문제도 연습을 해야 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모의고사 수능을 대비하는 부분도 있는데 자, 고2답게 내신 고난도하고 서술형 정도를 대비한 부분이 한 40% 정도 되고요. 모의고사와 수능을 대비하는 단계가 한 60%의 비율, 한 반반이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개념학습이 부족한 경우에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풍산자 수학원 개념 강좌를 한번 다시 수강하고 아니면 적어도 개념서의 개념 파트를 한번 읽어보고 오셔서 자이스토리 고2 수학 1의 문제풀이 강좌를 듣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 그리고 수능과 모의고사를 좀 더 대비하고 나는 수능과 모의고사에 좀 더 집중하고 싶은 학생들은 고2가 아닌 고3용 것을 사서 보기를 바랍니다. 고3 자이스토리 수학 1에는 여기에 평가원 수능 전국연합뿐만 아니라 고2 문제는 주로 실어놓지 않고요. 고3 거 평가원이나 전국연합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경찰대 사관학교 문제들이 실려있기 때문에
고2용보다는 고3용이 수능과 모의고사를 대비한 좀 더 적합한 교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수능과 모의고사의 대비를 좀 더 포커스하는 학생이라면 고3 수학 1 자유스토리 교재를 가지고 수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역시 강남인강의 해설 강의가 같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2용이냐, 고2용인지 고3용인지에 따라서 고2용 우리가 수학 1 푼 다음에 내년도 고3 올라가서 고3 수학 1을 풀거나 아니면 나는 고3인데 고3 수학 1 자유스토리를 풀기가 너무 힘들다. 기출문제집이 생각보다 풀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난이도가 높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고2용 수학 1을 먼저 예열하면서 풀어서 기출문제를 좀 적응한 단계에서 고3용 단계로 넘어가서 좀 수능이나 평가원 기출문제만 골라서 풀어도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는 걸 추천하고요. 그리고 난이도는 우리가 꽃무늬로 되어 있는데 꽃무늬 하나와 2개와 3개짜리가 난이도가 좀 있는 것들이고 투명한 것은 비교적 기본 문제로 쉬운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은 꽃무늬가 투명한 것은 주로 패스하고 생략하고요. 꽃무늬 1개, 2개, 3개짜리 중에서 선별하여 풀 생각입니다, 여러분. 선별하는데 주로 중상 수준의 중급하고 상급 수준의 문제의 난이도를 선별해서 풀 건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꽃무늬 3개짜리만 풀면 여러분 실제로는 1개짜리나 2개짜리도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꽤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골고루 섞어서 풀 건데 주로 꽃무늬 1개짜리도 띄엄띄엄 하나씩 풀고 주로 꽃무늬 2개, 3개짜리 위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강좌 수가 60강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한 강좌마다 러닝타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강좌가 막 2시간 넘어가면 여러분들 들으면서 지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 러닝타임도 생각해 두고 강좌 수를 생각하면 모든 문제를 다 풀어줄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더라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풀지 못하는 문제는 해설이나 아니면 유튜브 해설 강의를 통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선생님이 그런 부분들은 배려를 할 테니 또는 이게 2024학년도 고2 수학원 강좌도 있어요. 전준홍 선생님께서 진행하신 강좌가 있고 2025학년도는 선생님이 진행을 하고요. 또 유튜브 해설 강의 QR코드 찍으면 유튜브로 여러분들 해설 강의를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더라도 좀 넓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서 우리가 여기 자유스토리 수학원, 고2 수학원의 교재 구성을 보면은 자, 먼저 1단원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A단원이 지수고 로그고 그다음에 지수로그 함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D단원이 지수로그 함수의 활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있고요. 자, 2단원은 삼가함수 단원. 여러분들 생각보다 힘들어하는 좀 단원입니다. 삼가함수와 관련된 것이 있고 삼가함수 활용이 있어요. 자, 그리고 3단원은 우리가 수열 단원입니다, 여러분. 바로 G단원이 등차설과 등비수열이 있고 H가 수열의 합, 그 다음에 I가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이렇게 해서 수열 단원이 있고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에 단원별 모의고사는 각 맨 뒤에 우리가 모의고사 형태로 실어놨는데 이거는 생략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원별 모의고사는 따로 풀지 않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I 단원인 수학적 귀납법에 있는 문제까지만 풀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강, 그 다음에 한 강당 90분을 넘지 않도록 강의 수를 좀 조절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부 못 푸는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자 보면 셀프 수학이라고 해서 되게 오랜 동안 수학을 가르친 선생님께서 유튜브 해설 강의를 실제로 찍어서 올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건 QR코드 찍어서 이 셀프 수학 우리가 유튜브 강의에 들어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실제로 셀프 수학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QR코드 찍으면 여기에 연결되거든요. 여기에 보면 각 문제마다 해설을 이렇게 선생님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태블릿으로 설명을 해놓는 강좌들이 있기 때문에 셀프 수학에서 문제들을 참고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QR코드 있는 것들 중에서 일부는 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 구성 및 문제 선별 난이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이렇게 처음에 보면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만약 이 내용들이 잘 이해가 안 가면 개념서를 다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념서의 개념 파트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와서 기출문제집의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가 개념 뭐 배웠지가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만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 정리 파트는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개념을 듣고 싶으면 여기 QR코드 찍으면 개념 강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쪽 QR코드를 찍으면 아까 그 셀프 수학에 선생님께서 개념을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되고, 또 여러분들이 배웠던 개념서, 기본서를 다시 한번 선생님이 읽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자기가 배웠던 책을 다시 한번 보는 게 복습에는 가장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기본 개념은 생략해요, 여러분. 수학원 교과서나 자신이 공부했던 수학원 개념서로 복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푸는 것이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했던 책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하면 1시간 정도면 누가 1단원, 지수함수, 로그함수 전체를 다 개념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념 정리 한번 하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푸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유형별로 이제 유형별 개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또 다 개념서 여러분 했던 것들을 이 유형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라는 거를 소개해 놓은 거라서 이쪽 부분도 유형 정리도 개념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형별 개념 정리도 따로 설명하지 않고 바로 그냥 문제풀이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문제풀이 중에서 이렇게 꽃무늬가 1개 있는 거, 2개 있는 거, 3개 있는 거 위주로 풀 거고, 여러분. 그리고 꽃무늬가 3개 있더라도 QR코드가 있어서 해설 강의가 잘 되어 있거나 또는 꽃무늬 2개짜리도 QR코드가 있어서 해설 강의가 잘 되어 있는 것은 선생님이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QR코드가 없는 건 여러분들이 이 자이스토리에 딸려 있는 해설집을 봐야 되는데 그 해설집 설명보다는 아무래도 온라인 강의로 설명드리는 게 좀 더 나으니까 QR코드가 없는 문제는 꽃무늬가 1개든 2개든 선생님이 일부 선별해서 이건 좀 학생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것은 꽃무늬 하나나 2개라도 QR코드가 없는 거에 한해서는 풀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꽃무늬 하나, 2개, 3개의 문제 중에서 일부를 선별해서 풀려고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중급과 상급 수준 위로 선별해 풀 예정입니다, 여러분. 꽃무늬 투명한 거는 우리가 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개, 2개 위주로 그다음 1개짜리도 QR코드 없는 것들은 일부 풀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무늬 2개짜리죠, 여러분. 난이도가 꽤 있는 15번 문제입니다. 문제도 길고 어려워요. 이런 문제들은 풀 건데, 자, 같은 유형이라도 QR코드 없는 것을 풀 예정이고요. 유형이 같다면, 유형이 여러 개라면 QR코드 없는 거 위주로 1-2개를 풀고 QR코드 있는 건 생략할 수도 있어요. 난이도가 있더라도,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바로 꽃무늬가 하나라도 학생들이 어렵게 느낄 만한 것은 이거는 좀 학생들이 이런 거는 좀 어려워하지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선생님이 꽃무늬가 1-2개라도 선별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꽃무늬가 2개인 것 중에서 QR코드로 연결된 해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면 생략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 왜 설명 안 해주셨어요? 그러지 말고 선생님 Q&A 게시판에다가 질문하면 선생님이 아이패드에다가 풀어서 또는 그 손글씨 풀이로 캡처해서 올려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들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그 이해가 안 가는 파트를 Q&A에다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신 유형별 서술형 문제도 자, 웬만하면 풀지만 일부 안 푸는 거, 좀 쉬운 거는 건너뛸 수도 있고요. 자, 1등급 마스터 문제가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구간인데, 자, 이거는 나는 아직 수학원이 충분히 잘 돼 있지 않는 학생들이나 우리가 기본서나 유형 문제집을 좀 가까스로 푸는 학생들은 처음부터 이 1등급 마스터 문제까지 풀면서 자이스토리 끝까지 다 나가려면 너무 힘들 거예요. 이게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여기서 여러분 몇 번 문제 풀고 나면 멘탈이 바사삭, 멘탈 붕괴가 될 수도 있어서 수학 너무 어려워, 안 할 거야 막 이런 마음이 절려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신 건강을 위해서 너무 힘들다면 건너뛰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3학년 때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수능 준비하면서 1등급 마스터 문제를 푸셔도 되고 또 1등급 마스터 문제는 주로 이제 2등급인 학생들이 1등급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또는 1등급인 때 1등급 때 학생들이 90점대나 만점을 도달하기 위해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충분히 2, 3등급 정도를 목표로 한다 라면 1등급 마스터 문제에서 좀 그나마 쉬운 거 이해할 만한 거 2-3 문제만 풀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 번, 2번 본 다음에 나중에 3번째 복습할 때 1등급 마스터 문제를
풀어도 되기 때문에 너무 1등급 마스터 문제에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학생들 물어보면 여기 너무 풀기 싫다고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충분히 이해도 갑니다. 한 문제당 보통 막 20분, 30분씩 넘어가기도 하고 계산도 엄청 많고 풀이 과정도 길기 때문에 여러분 설명 듣는 것도 아마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년에 3학년 때 가서 여러분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의 한도에 한해서 선별해서 들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1등급 대비 문제, 2등급 대비 문제 4점짜리로 구성되어 있는 1등급 마스터 문제는 다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유스토리 구성을 할 거고요. 근데 선생님이 강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전하고 싶은 건, 자,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4가지 전략이 있어요, 여러분. 자, 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가 보이지 않거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전혀 감이 안 잡히거나, 지금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될지 막막한 경우들이 있어요, 문제가. 특히나 우리가 문제가 길고, 우리가 뒤쪽으로 가면 나오는 29번, 30번 문제라든지 15번이나 21번, 22번 문제 같은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서도 이거 어떻게 손대야 될지가 되게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문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도 잘 보이지 않아서 되게 막막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4가지 문제 해결 전략을 쓸 겁니다, 여러분. 먼저 나의 그분이라고 선생님은 이름을 붙일게요. 이 나는 뭡니까, 여러분? 나열해봐. 그리고 얘는 예를 들어봐. 그는 그려봐. 분은 분류해봐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봐야 될 것들이에요. 나열해보고 예를 들어보고 그려보고 분류해보면 분명히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힙니다. 그 실마리를 통해서 하나씩 풀어나가다 보면 어느 정도 문제를 7, 80%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고요. 나머지 20%를 여러분 좀 더 고민해서 생각으로 채우면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4가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능 필수 개념을 충분히 내가 다 알고 있는데도 문제가 잘 안 풀린다 라는 학생들은 나열해보고 예를 들어보고 그려보고 분류해 봐야 됩니다. 실제로 교과서나 수능과 문제 해결 학습법으로 평가원이 수능 대비 수학 학습법으로 내놓은 책에도 이 4가지 해결 전략을 실제로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막 지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학 교과서에 보시면 문제 해결 전략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평가원이 실제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으라고 권하는 방법입니다. 선생님이 어디 그냥 막 약장수처럼 지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가원도 이러한 나열해보고 예를 들어보고 그려보면서 분류해보면서 문제를 풀 것을, 문제 해결 전략들을 취해갈 것을 실제로 권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공식력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그분 항상 떠올리시고 실마리가 보이지 않거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되게 막막한 경우에 이 4가지 문제 해결 전략을 써서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필수 개념과 4가지 문제 해결 전략, 그리고 또 알아두면 유용한 팁 같은 거를 가지고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유스토리가 한 번 푼다고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번 풀고 또 2번째 또 본인 힘으로 푸시고 3번째 본인 힘으로 풀면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2등급, 3등급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4번, 5번까지 푼 학생들은 대부분 1등급 나옵니다. 선생님이 그동안 수많은 학교 현장이나 가르치는 곳에서 학생들을 봐왔을 때 자유스토리를 4번, 5번 정도 풀었는데 저는 선생님 2등급 이상으로 안 올라가요 라는 학생들은 없었어요. 정말 본인이 생각하면서 한 문제 한 문제 해결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4번, 5번 풀었을 때는 반드시 1등급이 나오게 모의고사나 수능 평가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 자기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 자, 이런 내용으로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 설명하면서 문제 해결 전략에 대한 얘기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의를 시작하면서 준비라는 박순길님의 시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리고 그리고 1강 지수 첫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는 뜨기 위해 제 속을 다 파낸다. 너는 뜨기 위해 속을 다 파내본 적이 있는가? 변명은 하지 마라. 운이 있다곤 하나 그건 준비된 자의 덤일 뿐이다. 여러분 수능 수학을 공부하고 내신 수학을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의 좀 담아둬야 될 하나의 꽤 인상적인 명시라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고요. 내 속을 다 파내볼 정도의 노력을 해주시고 운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건 노력한 자의 덤입니다, 여러분. 노력한 자에게 덤으로써 운이 오는 거지 노력하지도 않는 학생에게 덤으로 운이 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항상 강의 끝에 보통 그동안 강조해왔던 겁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겸손하지만 합리적인 자신감 없이는 성공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다는 노만필 박사의 명언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며 자, 1강 지수 첫 번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강 지수 첫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1단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A 첫 번째 단원이 지수가 되겠습니다. 유형 12개가 쭉 있고요. 이 중에서 각각 유형 중에서 우리가 QR코드가 없거나 또는 중요하거나 또는 언급할 문제들 선별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형 유형별 기출문제 2.3점 쉬운 4점짜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 34번 대표예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9월 학평 14번 문제입니다. 자, n이 2보다 크고 1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자연수 n에 대하여 n 플러스 1의 제곱에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 n제곱 마이너스 8n 플러스 12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gn이라고 하자. fn 이퀄 2gn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우리가 여러분 a의 n제곱근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됩니다. 정의는 수학에서 매우 중요하죠. a의 m제곱근은 뭡니까? 이 말은 어떤 수를 n번 곱해서 a가 되는 이런 어떤 수들을 다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a의 자 우리가 x를 n번 곱한대요. 어떤 수를 n번 곱해서 n제곱한 방정식의 근을 바로 n제곱근이라 부르죠. 근데 n제곱에서 뭐가 나와요? a가 나와요. 그래서 a라는 수를 자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라는 의미에서 a의 n제곱 방정식의 근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럼 얘는 x바 xn제곱 이퀄 a라는 이 방정식의 근들을 모두 모아놓은 거예요. 그럼 복소수 범위에서 총 n개의 우리가 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생각해보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은 실수인 것을 따지고 싶어요. n이 짝수일 때는 저 주어진 함수 우리가 y는 이퀄 x의 n제곱이라는 그래프와 y는 이퀄 a와의 교점의 개수가 바로 실근의 개수죠. 그 교점의 개수가 곧 교점의 개수가 우리가 실근의 개수가 되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방정식의 실근은 n이 짝수일 때 이 그래프는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가 y축 대칭에 자 0,0을 지나면서 y축 대칭인 우리가 흔히 짝함수라고 부르죠.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y는 이퀄 x의 n제곱에서 n이 짝수일 때는 이런 형태로 주어지고요. 두 번째 n이 홀수일 때는 어떻게 주어져요? n이 홀수일 때는 그래프가 원점 대칭의 그래프로 주어지면서 여기 나와 있는 원점을 지나는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게 바로 y는 이퀄 x의 n제곱 그래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y 이퀄 x n제곱에서 n이 짝수면 원점을 지나면서 y축 대칭인 그래프, y 이퀄 x n제곱에서 n이 홀수면 원점을 지나면서 원점 대칭인 그래프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a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따지려면 이 n이 짝수인 경우와 바로 n이 홀수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우리가 만약 별이 들어가 있어, 여러분. 별의 n제곱근이란 말이 나오면 뭐라고 쓰면 돼요? 별의 n제곱근 하면은 어떤 수를 n번 곱해서 별이 나오는 그런 수들을 다 모아놓은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자, 뭐의 n제곱근이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수를 n번 곱해서 바로 n제곱 플러스 1이 되는 수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래요. 그러면 이 중에서 자, 이 x에 관한 방정식에서 우리가 실수의 개수는 바로 뭐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y는 이퀄 x의 n제곱 그래프랑 y는 이퀄 n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의 바로 교점의 개수로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교점의 개수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 그래프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얘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나누어 가지고 만약 a가 양수면 이렇게 y 이퀄 a가 주어질 것이고 0이면 이렇게 해서 한 점에서 만나고 a가 양수면 두 점이고 a가 음수면 만나는 게 없죠, 여러분. 해서
짝수일 때는 A가 양수일 때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0일 때는 한 점, 음수일 때는 만나지 않고요. 홀수일 때는 A 값이 양수, 음수, 0이든 상관없이 항상 한 점씩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다 개념에서 했던 것들, 그 개념만 정확하게 익히고 있다면 여기서 이 n이 지금 보면 2보다 커 나왔고 10보다 작거 나갔대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이 n이 짝수인 경우와 홀수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n이 짝수인 경우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n이 짝수인 경우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얘는 어때요? n제곱은 0보다 커 나왔고 1 더하면 항상 양수겠죠. 이 부분이 항상 양수니까 이렇게 항상 주어지는 거예요. 즉 n제곱 플러스 1은 모양이 이런 형태로 항상 양수니까 이런 형태로 x축 위에서 주어지고요. n이 짝수일 때는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fn에서는 자 이걸 어디다 쓸까요? 여기에 f에 n 해놓고 자 n이 얼마일 때 짝수일 때는 얘가 항상 양수니까 x축에서 떠 있어요. 짝수일 때는 항상 두 점씩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n이 우리가 2보다 커 나왔고 10보다 작거 나왔던 수 중에서 짝수를 떠올려 봐요. 2, 4, 6, 8, 10일 때는 뭐로 나와 여러분? 두 개씩 나오고요. 교점 x가 두 개 나오고 그 다음에 n이 홀수일 때는 뭐가 나와요? 이런 형태로 n이 홀수일 때는 이런 형태로 주어지니까 여기 나와 있는 n제곱 플러스 1은 양수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그래프는 항상 한 점씩 만날 테니까 n이 홀수인 경우 3, 5, 7, 그 다음에 9까지가 되겠네요, 여러분. 이때는 몇 개 나와요? 한 개가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래프 개형하고 정의만 떠올리면 전혀 헷갈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 A n제곱근이라는 말은 n번 곱해서 자기 자신을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즉 x n제곱 이퀄 A라는 이 방정식의 근들이죠. 근들을 다 모아놓은 거. 복수수 범위에서 모아놓은 것을 말하고 그중에서 실수인 것만을 따지려면 우리가 교점의 개수가 그 실근의 개수임을 이용해서 n을 짝수인 경우와 홀수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fn 이렇게 주어졌고요. 이제 gn을 생각합시다, 여러분. 여기는 이제 뭐로 나와 있어요? 여기도 또 보세요, 여러분. 자, 이게 a죠, 이게 a. a의 n제곱근은 뭐라고요? n번 곱해서 a가 되는 거니까 바로 n번 곱해서 뭐가 되는 수예요, 이제. 여기를 자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네요. n번 곱해서 n제곱 마이너스 8n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자, 플러스 12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우리가 실수인 것의 개수를 gn이라고 놓겠대요. 그러면 여기는 y 콜 x n제곱과 y는 이퀄 n제곱 마이너스 8n 플러스 12의 교점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그래프의 바로 교점의 개수가 되어지겠죠, 여러분. 그러면 n이 짝수일 때는 y축 대칭이고 n이 홀수일 때는 이렇게 주어지고 그리고 이 값은 n의 값에 따라서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이 2차 우리가 식의 부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풀어봅시다, 여러분. 잘리나요? 안 잘리죠? 자, n제곱 마이너스 8n 플러스 12가 0일 때를 먼저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n 여기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6 곱해서 10이 나오고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6n 더해서 마이너스 8n 나오네요. 따라서 n은 이퀄 2하고 n은 이퀄 6에서 0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n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놓고 봤을 때 2차 식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여기 2하고 6이 있고 자, n이 2하고 6에서 사이에서는 음수 나오고 2하고 6에서는 0 나오고 6보다 크면은 양수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 gn에 관한 거를 이제 따져주는데 어디다 쓸까? 여기다 gn 여기다 쓸까, 여러분? gn은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먼저 음수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음수면 n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나눠질 텐데 먼저 음수인 경우를 따져주면 이 부분이 자 0보다 작게 되는 범위는 어떻게 나나요? 바로 2보다 크고 6보다 작겠죠, 여러분. 이땐 얘가 음수가 나와요. 그러면 음수가 나오면 이 부분 이 사이에 있는 짝수냐 홀수냐로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이에서 먼저 짝수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4 하나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n이 4일 때는 얼마로 주어져요? n이 4면은 얘는 이런 형태로 y축 대칭이고 이 부분은 음수가 나와서 만나지 않겠죠. 0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주어져 있는 홀수인 경우 이 사이에 있는 홀수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3하고 5가 있네요. n이 3하고 5일 때는 어떻게 주어져요? 얘는 음수가 나오고 이게 3하고 5면 이런 형태로 주어지니까 음수여도 계속 한 점씩 만나게 되죠, 여러분. 이게 한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0일 때는 어떻게 나와요? 이제 n이 2하고 6일 때를 따져봅시다, 여러분. n이 2하고 6일 때는 여기가 0 나오죠. 얘가 0 나오고 n이 2하고 6이에요. 그럼 이렇게 주어지죠. 그런데 여기는 이 값이 0이니까 만나는 점 몇 점이에요, 여러분? 한 점이 되겠네요. 여기도 한 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수인 경우 생각해주면 이 부분이죠. 2보다 크나 같은 범위니까 여긴 나타날 수 없고 이 부분에서 생각해주면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양수인 범위를 생각해주면 얘가 0보다 큰 범위를 생각해줘요. n은 우리가 6보다 크거나 또는 n은 2보다 작거나인데 2보다 작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2 이상인 자연수기 때문에 얘는 될 수가 없고 n이 6 이상인 경우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밑으로 더 내려와서 n이 6 이상인 경우에 얼마가 있습니까, 여러분? 7, 8, 9, 10이 있겠죠, 여러분. 이 7, 8, 9, 10에서 주어져 있는 그러면 이 부분이 양수가 나와요. 7, 8, 9, 10 중에서 우선 7하고 뭐인 경우 9인 경우 짝수를 생각하면은 n이 홀수니까 이런 형태로 주어지고 여기 나와 이 값은 양수니까 한 점에서 만나겠죠, 여러분.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8, 10인 경우를 생각하면 8하고 10일 때는 뭐로 나타나요? n이 짝수면 이런 형태로 주어지면서 이 값은 양수이죠. 양수면 두 점에서 만나겠네요. 예,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자, 이럴 때 이제 문제는 뭘 구하라는 거예요? 이 n에 관한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래요. 즉 fn은 여기서 2 아니면 1이에요, 여러분. 얘가 2 아니면 1이고 gn도 자 0 아니면 1 아니면 2인데 거기다 2를 곱해서 같아지려면 뭐인 경우 있어요? 우선 다 gn이 0이고 얘도 0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fn은 0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gn이 0인 경우는 안 됩니다. 그럼 여기가 1인 경우는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얘가 2가 나와야 되겠죠. gn이 1이고 fn이 2인 경우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가 2면 4가 나와야 되는데 4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gn이 1이고 fn이 2인 경우만 이 방정식에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n을 넣었을 때 fn은 2가 나오고 gn은 1이 나오는 n을 찾아줘요. fn 2가 나오면 이 중에서 찾아줘야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gn이 1이 나오는 건 어디 돼요? 여기에서 찾아줘야 되겠죠, 여기서. 그러면 여기 있는 이 n하고 여기 있는 n하고 우리가 교집합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여기 2가 있네요, 여러분. 2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 4 여기 없죠? 탈락. 6 있나요? 6 공통으로 있고요. 8 있나요? 8 없죠? 탈락. 10 있나요? 10 없죠? 탈락. 따라서 이거를 만족하는 fn은 2면서 gn은 1이 나오는 n의 값은 2이고 또는 n은 6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fn equal 2gn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은 n은 2 또는 6밖에 없고 이 모든 자연수 n의 값 합을 구하래요. 이 둘을 합하면 답은 몇 번이겠어요, 여러분? 바로 3번 해서 8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 살짝 어려워요, 여러분. 살짝 어렵지만 우리가 천천히 A의 n제곱근을 계속 정의를 떠올려야 돼요. 바로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A n제곱근은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를 다 모아놓은 거 x n제곱 이퀄 A를 만족하는 방정식의 복소수 범위에서요. 근데 그 중에서 실근만 따지겠다? 그러면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로 교점의 개수 이퀄 실근의 개수.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A n제곱 중에서 실수인 것만 따지려면 우리가 y 이퀄 x n제곱의 그래프랑 A와의 교점의 개수로 접근한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거 하나와 하나 있는 거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정의만 천천히 따라가면 어렵지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는 좀 처음 이런 문제들을 접하는 학생들한테는 꽤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34번 이렇게 풀어보면 되겠고요. 자, 35번의 문제는 QR코드가 없어서 풀려고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왜냐면 QR코드 있는 건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풀면 되는데 QR코드 없는 건 해설지만을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되는데 해설지 보고 좀 이해가 안 가는 학생들도 있으니 QR코드 없는 것 중에서 조금 쉽더라도 QR코드 없는 문제의 일부는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대신 QR코드가 있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또 빼야 돼요, 여러분. 왜냐면 QR코드 없는 거 다 풀고 QR코드 있는 것 중에서 꽃무늬 2개, 3개짜리 다 풀면 강의 수가 너무 길어집니다. 강의 수도 많아지고 러닝 타임도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35번 문제 보시면 실수 AB는 자, A는 2의 세제곱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2의 세제곱근이란 건 어떤 수를 3번 곱해서 2가 되는 수들을 모아냈대요. 그 수 중에 하나가 A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 수 중에 하나가 A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죠, 여러분. 그 수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A래요. 그래서 A의 세제곱은 이퀄 2가 되어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B의 네제곱근이란 말은 어떤 수를 4번 곱해서 B가 나온대요, 여러분. 그런 그 어떤 수 중에서 루트 2가 있대요. 이렇게 몇 개가 있을 때, 왜냐면 네제곱 방정식이니까 근이 4개겠죠. 그 중에서 하나가 루트 2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니까 바로 루트 2의 네제곱은 B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A의 세제곱은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루트 2의 네제곱은 B가 나온다고 할 때 이걸 이용하여 A분의 B의 세제곱을 구하래요. 그러면 A분의 B의 세제곱은 바로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이고요. A 세제곱은 뭐예요? 2라고 주어져 있죠? 여기를 3번 곱한대요. 여기다 3번 곱하면 가로하고 여기다 세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여러분. 지수법칙에서 3하고 4를 뭐 해주면 돼요? 곱해줘서 12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어져 있는 루트 2는 2의 2분의 1제곱이잖아요. 여러분 2의 2분의 1제곱 이거에 12제곱이고 여기 2가 되어지니 얘는 2의 6제곱을 2로 나눠줘요. 2의 5제곱 바로 32가 되어지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되어져요? 5번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역시나 A의 N제곱근의 정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수학에서 정의를 강조하는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A의 N제곱근입니다. 그 정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의만 제대로 안다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 정의로부터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35번 풀어봤고요. 이제 39번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풀지 못하는 문제는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자, QR코드가 있는 건 QR코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셀프 수학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문제를 다 풀어줄 수 없는 걸 조금 선생님도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39번 가볼게요.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n 플러스 1의 제곱근의 8이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을 합을 거래요. 자, 어떤 자연수가 있대요, 여러분. 어떤 자연수 모르니까 얘를 뭐라고 놓을까요? 어떤 자연수를 n을 쓰고 싶은데 이미 n을 썼죠. 그럼 얘를 선생님은 뭐라고 놓을 거냐면 m이라고 놓을게요, 여러분. 얘가 자연수예요. 자, 그러면 a의 4제곱근이란 말이죠, 여러분. m의 4제곱근은 뭐예요? 어떤 수를 4번 곱해서 m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x에는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게 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m 플러스 1 제곱근에 8 하나가 있고 나머지 몇 개가 있겠죠. 3개가 더 있겠네요. 그러면 얘가 바로 m의 어떤 자연수의 4제곱근이래요. 그러면 대입해주면 성립해야 되죠. m 플러스 1의 제곱근에 8을 4번 곱하면 m이 나온대요. 여기서 m은 자연수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써요, 여러분? 2의 세제곱에다가 m 플러스 1의 제곱근은 바로 m 플러스 1분의 1제곱이 되어지고요. 이거의 4제곱이니까 얘 정리해주면 곱해줘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 먼저 곱해주면 여러분들이 2의 x제곱에 y제곱에 z제곱을 해주면 이건 지수법칙에서 2의 xy제곱에 z제곱이고 2의 xyz의 제곱이 되죠, 여러분. 한마디로 3개를 다 곱하는 거 똑같아요. 3개를 다 곱해주면 여기 m 플러스 1분의 3하고 4 곱해져요. 12. 12랑 m 플러스 1분의 1을 곱해주면 m 플러스 1분의 12가 나오겠죠. 이게 뭐가 나온대요, 여러분? 자연수 m이 나온대요. 자, m은 자연수라고 했어요. 이게 자연수가 나오려면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2의 2분의 3제곱 이런 건 자연수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나 2의 2분의 4제곱 같은 거 이런 건 자연수가 될 수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수가 나와야 돼요. 정수 여러분. 이렇게 유리수가 나오면 안 되고 정수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정수가 나오려면 바로 여기에서 n 플러스 1은 12의 약수가 나와야 되죠, 여러분. 만약 분모에 1이 아닌 어떤 분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런 거라든지 또는 2의 3분의 5제곱이라든지 아니면 2의 6분의 7의 제곱 이렇게 나오면 이런 것들은 자연수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자연수가 되려면 분모가 1이 나와야 돼요. 그럼 약분이 되어야 되고 n 플러스 1이 12의 약수가 나와야 됩니다. n 플러스 1은 12의 약수가 나와야 되고 12의 약수 뭐 가능해요? 그러면 n 플러스 1은 12의 약수로 가능한 거 먼저 1 있죠, 여러분. 1, 12가 있네요. 그 다음에 2, 6이 있죠. 2, 6이 있고 그 다음에 3, 4가 있겠네요, 여러분. 3하고 4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n 플러스 1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n의 값은 뭐가 나와요? n은 1 넘어가면 0은 안 되죠, 여러분. 넘어가면 0은 자연수기 때문에 얘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해주면 1, 2, 3, 5 나오고요. 11 이렇게 주어지겠죠, 여러분. 따라서 가능한 값은 1, 2, 3, 5, 1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0은 자연수로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여기에 이 값들이 모든 n의 값이고 이 모든 n의 값 합은 n의 값의 합은 얼마로 주어진다. 모두 더해주면 자 여기에서 얘 5, 5, 10, 21, 22가 모든 n의 값의 합이 되어지겠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구하자는 최종적인 답은 얼마 나옵니까? 22가 나오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여러분? 해서 39번의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이제 40번의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자, 4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풀었던 34번 대표예제랑 너무너무 유사합니다. 자, n이 4보다 크거나 1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 마이너스 15n 플러스 50의 n제곱근. 자, 뭐의 n제곱근? 여러분 항상 정의를 먼저 떠올려보세요. a의 n제곱근 뭐라고요? 이제 하도 많이 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자동 저장돼요. a의 n제곱근 하면 어떤 수를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를 모두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n차 방정식의 모든 근을 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x바 xn제곱 이퀄 a가 되는 이 n차 방정식의 근을 복소수범에서 모아놓은 게 a의 n제곱근이라. 근데 우리는 그중에 실수인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의 n제곱근이래요? 그러면 이 부분이 a죠, 여러분. 이 부분이. 이거의 n제곱근이래요. 그러면 어떤 수를 n번 곱해서 a가 바로 n제곱 마이너스 15n 플러스 50이 되는 이 n차 방정식의 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래요. 이거의 근 중 이거의 실근의 개수를 그냥 읽습시다, 여러분. 실근의 개수는 뭘로 조절한다고요? 뭘로 따져준다. 바로 y는 이퀄 x n제곱이라는 그래프와 y는 이퀄 바로 여기 나온 이거의 실근은 여러분 x n제곱이라는 그래프와 y 이퀄 a와의 교점의 개수로 생각했었죠. 여기서는 n이 n제곱 마이너스 15n 플러스 50으로 이렇게 주어져요, 여러분.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이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또 나눠져야 되니까 얘가 0인 걸 먼저 기준으로 생각을 해줍니다, 여러분. 먼저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면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에 n 주어지고 여기에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10 곱하면 50이 나오고 둘이 더해주면 마이너스 15가 나오겠죠, 여러분. 그러면 n은 이퀄 5일 때랑 n은 이퀄 10일 때가 0이 되어지는 거고, 그러면 n에 관한 2차식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에 n이 있고요.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이 5하고 n이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 그러면 이 부분 이제 이 값이 양수냐 음수냐 0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y 이퀄 a의 높이가 달라지고 그 중에서 a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또 달라졌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여기서 n이 뭐로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로 우선 여기 음수인 경우부터 따져줍시다, 여러분. n이 5보다 크고 15보다 작으면 여기 나온 이 값이 음수예요. 여기 있는 n제곱 마이너스
15n 플러스 52 음수가 나오고요. 두 번째, n이 5이거나 또는 n이 15가 아니죠. 10이죠. 10. 여기 10이었어요, 여러분. 왜 15라 썼을까요? 자, 10이고요. 그리고 n이 5이거나 또는 10일 때는 그때는 얘가 뭐가 나와요? 0이 나오죠. 이렇게. 0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양수일 때는 n이 5보다 작거나 또는 여기는 5어로 쓰고 여기는 또는으로 쓰고 좀 라임이 안 맞죠, 여러분. 라임을 맞춥시다. 그냥 5어로 쓸게 똑같죠. 5어 n은 10보다 크다. 이때는 얘가 뭐가 나와요, 여러분? 0보다 큰 값이 나오게 됩니다. 되겠죠?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뭐 해줘요, 여러분? 자, 어디를 이제 지울까요? 네, 지우지 말고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n이 짝수일 때는 원점을 지나면서 좌우 대칭인 y축 대칭의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요. 이게 n이 짝수일 때 그리고 n이 홀수일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n이 홀수일 때는 원점 대칭의 형태로 이런 형태로 주어지겠죠, 여러분. 그래서 짝수일 때는 y축 대칭인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고 n이 홀수일 때는 원점 대칭인 이런 형태가 나오고 여러분 이 중에서 이제 나눠줘야 되죠.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로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에서는 n이 짝수인 경우 우리가 짝수인 경우 홀수인 경우 나눠서 생각을 해주면 뭐가 있습니까? 먼저 여기서 짝수를 생각해주면 6하고 8하고 두 개밖에 없네요. 6, 8 짝수일 때는 근데 얘가 우리가 음수가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좌우 대칭인 y축 대칭인 그래프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이 어디 있습니까? 이 값이 우리가 음수가 나와요, 여러분. 음수가 나오면 이렇게 나타날 테니까 만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때 fn은 바로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fn은 0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렇게 씁시다. 그냥 n은 이제 홀수인 경우 생각해 보면 뭐가 있습니까? 7하고 9가 있네요, 여러분. 7하고 9일 때는 그때 이 값이 이렇게 원점 대칭으로 나오고 그리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은 음수니까 음수가 나오면 계속 뭐가 나와요, 여러분? 한 점에서 만나겠죠? 이때 fn은 바로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자 이제 좀 어디 공간을 어디다 쓸까요? 여기 이제 그냥 지워버리죠, 여러분. 여기는 지워버립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n이 5하고 10인 경우를 생각해주면 여기 홀수고 짝수니까 나눠 생각해줘. 그러면 5인 경우랑 10인 경우를 나눠 생각해주면 5일 때는 뭐가 나와요, 여러분? 홀수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에서 이 값이 자, 우리가 여기 주어져 있는 이 값이 0 나와요. 0 나오면 이렇게 0 나오면 한 점에서 만나겠죠. 이때 fn은 바로 하나가 나오겠네요. 자, 10일 때는 뭐가 나옵니까? n이 10일 때 짝수니까 이렇게 주어질 것이고요. 0이면 한 점에서 만나겠죠. 이때도 1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경우 우리가 짝수와 먼저 n이 4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 그 다음에 10보다 큰 경우의 짝수는 12가 있네요. 12 짝수일 때는 여기 주는 양수니까 뭐가 나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양수일 테니 이렇게 해서 y는 이퀄 n제곱 마이너스 15n 플러스 50이 0보다 큰 양수예요. 그리고 얘는 우리가 짝수니까 이 부분이 y축 대칭으로 이렇게 주어져서 두 점에서 만나겠죠. 이때는 fn이 몇으로? 2개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있는 홀수인 경우 생각해주면 자, 그 다음에 11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없죠, 여러분. 11, 12까지가 전부인데 11일 때 홀수니까 우리가 홀수면 이렇게 주어지니 양수든 0이든 음수든 양수든 0이든 음수든 계속 한 개겠죠. 여기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이게 전부로 이렇게 나타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fn을 우리가 n의 값에 따라서 분류를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만족시키는
모든 n의 값을 구하래 여러분. 자, f의 n과 f의 n 플러스 1이 같아야 된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어져 있는 4부터 생각하면 4, 5는 여러분 되나요? 여기다 4 넣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4 넣어주면 얘가 2가 나고 얘가 2가 나오면 안 되죠 여러분. 4는 될 수가 없습니다. 5도 될 수가 없죠. 5하고 6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5도 안 되고 6은 어때요? 6하고 7도 띄어져 있죠. 그러니까 같을 수가 없습니다. 7은 어때요? 7, 8도 서로 떨어져 있네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9는 어떻습니까? 일단 9 넣어주면 9하고 10, 둘 다 1이죠. 9는 괜찮네요, 여러분. 10 넣어주면 얼마나요? 10하고 11은 둘 다 1, 1이죠. 10도 괜찮네요, 여러분. 11은 어때요? 11하고 12가 1, 2로 다르네요. 11은 될 수 없어요. 12는 어때요? 12하고 13, 13은 정의가 되지 않죠. 여기서 13 정의되니까 12도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타날 수 있는 이 부분까지 해주면 이거를 만족하는 n은 뭐와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9하고 또는 n은 10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해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n은 9하고 10 두 개밖에 없고요. 모든 자연수 n의 값 합을 구하시오. 둘이 더하면 합은 얼마로 주어집니까? 바로 19가 우리가 모든 n의 값의 합이 되어지겠죠. 되겠습니까, 여러분?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3번 이렇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FN을 찾아주면 그 FN 여기다가 넣어서 상황을 이 두 개가 같아지게 되는 거를 찾아주면 되는데 우리가 4부터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나눠서 쓰니까 여러분 이게 조금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인 경우와 0인 경우와 2인 경우를 나눠서 쓸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써주려면 FN은 써주고 여기서 0이 되는 거가 먼저 6하고 8밖에 없죠, 여러분. n이 6하고 8일 때 0이 나온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1 나오는 것은 많죠. 여기서 1 나오는 경우는 먼저 여기에 7, 9, 그다음에 5부터 갑시다, 여러분. 5, 그다음에 7, 9, 5, 7, 9, 10, 11이 있겠네요, 여러분. 10하고 11 이때는 뭐가 나와요? 1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 2가 나오는 경우는 n은 4하고 12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n은 4하고 12에는 2가 주어지게 된다. 따라서 여기 나온 이걸 이용해 가지고 여기다가 넣었을 때 서로 같아지게 되는 것을 찾아주게 되면 우리가 주어져 있는 4, 5 안 되고 여기 9하고 10하고 11이 들어가 있는데 9 들어가면 F9하고 F10은 같아지고 F10 넣어주면 F10하고 11은 같아지고 11 넣어주면 11하고 11은 서로 다르죠. 13은 아까 정리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n은 9와 10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의 값에 합을 구하시오. 답은 19 해서 3번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문제였고요. 34번의 문제랑 스타일이 매우 비슷해요. 어찌됐든 우리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a n제곱근 하면 x n제곱 이퀄 a를 만족하는 방정식의 모든 근을 말한다. 그 방정식은 복수수 범위 안에서 m개가 있고 실수만을 따지려고 하면은 바로 우리가 y 콜 x n제곱의 그래프랑 y 콜 a와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로 가는데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좌우 대칭이냐 원점 대칭이냐 나눠지고요. y축 대칭과 원점 대칭 나눠지고 a가 양수냐 음수냐 0이냐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만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외울 거는 극히 제한적이에요, 여러분. 이해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번 문제 이렇게 해서 답은 3번 19 찾아주면 되겠고요. 자, 이제 51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좀 지우고 갑시다, 여러분. 자, 지우고 5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51번입니다, 여러분.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세제곱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6a가 음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래요, 여러분. 자, 우리가 a의 n제곱근이라는 말은 뭐였습니까? 바로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를 다 모아놓은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n차 방정식의 근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실수인 것에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실근은 우리가 이 중에서 그래서 a의 n 제곱 근 중 우리가 실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하면 실수는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가 y는 이퀄 x의 n제곱이라는 그래프랑 y 이퀄 a의 우리가 교점의 x좌표죠. 그게 바로 실근이 됩니다. 교점의 x좌표예요, 여러분. 그 x좌표 중에서 n이 양수일 때, n이 짝수일 때는
자, 두 개가 나오고 실수가요. 그래서 A 해주면 여기 나와 있는 Y축, X축. 우리가 양수인 이 실근을 뭐로 표현해요? N제곱근 A로 표현하고요. 음수인 이 실근은 마이너스 N제곱근 A로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N이 뭐일 때, 여러분? 짝수일 때죠. 그리고 N이 홀수일 때는 원점 대칭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A 값에 상관없이 항상 한 개의 실근을 가져요. 원점 대칭이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우리가 A 값에 관계없이 y는 이퀄 a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간에 여기 나와 있는 얘를 우리가 n제곱근 a로 표시했어요, 여러분. 심지어 a가 음수잖아요. 이렇게 해서 a가 음수가 나왔어요. 얘가 음수가 나와도 여기 나와 있는 이 교점 x좌표를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n제곱근 a로 표시해 준다고,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3 같은 경우 n이 홀수예요. 5제곱근 마이너스 3 이런 건 실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허수가 아닙니다. n제곱근 여기서 우리가 n이 홀수니까 여기 나와 있는 5 넣어주고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3 음수일 때는 그 실수가 하나 존재하잖아요. 그 실수 하나를 n제곱근 a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얘는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자 x의 세제곱에서 바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미 x가 나왔네요. x를 쓰면 안 되겠죠, 여러분. 자, 어떤 수, 이거 네모라 씁니다, 여러분. 어떤 수 네모를 3번 곱했더니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6a가 되어준대요. 그럼 이 네모를 뭐라 불러요, 여러분? 네모를 이거의 세제곱근이라 부르죠, 여러분. 그 중에서 실수인 것을 우리가 뭐라고 쓴다고요? n이 홀수일 때는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상관없이 항상 한 개가 존재하는데 그거를 뭐로 표현한다고요?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얘가 음수가 되어지려면 이 안에가 뭐가 나와야 돼요? 음수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a가 음수가 나오면 n제곱근 a는 음수가 나오고 n이 홀수일 때, 여러분. 자, n이 홀수인 경우 우리가 근데 얘가 1은 되면 안 되죠, 여러분. n은 3 이상의 홀수인 경우죠. 3 이상의 홀수. 1이면 이게 직선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n이 3 이상인 홀수인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a가 양수일 때 n제곱근 a가 양수면 얘는 양수로 주어지고요. 0일 때는 n제곱근 0은 그냥 0으로 주어지고요. 그리고 n제곱근 a가 음수일 때는 얘가 음수로 주어지겠죠, 여러분. 여기 나와 이 교점의 x좌표를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얘가 양수로 주어지고요. a가 음수일 때는 음수로 주어집니다. n이 홀수일 때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게 홀수기 때문에 이 세제곱근 안이 음수면 이 값은 음의 실수가 되는 거고 양수면 양의 실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얘가 음수가 되도록이니까 이 세제곱근 안이 음수가 나오면 돼요. 즉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세제곱근 아닌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6a가 음수가 나오면 이 세제곱근 안에 있는 수가 음수면 얘는 우리가 음의 실수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얘가 음수가 나오려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6a가 양수가 나오면 되겠네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면 2차 함수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양수가 나온다는 건 x축 위에 이렇게 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6a가 모든 실수에 대하여 0보다 크려면 x축에 떠 있어야 된다. 즉 판별식 뭐예요, 여러분? 4분의 d가 0보다 작아야만 x축에 떠 있는 거죠. 서로 다른 허근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러면 4분의 d 반절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주면 6a 얘가 0보다 작아야만 x축과 만나지 않고 x축에 떠 있어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a제곱이죠, 여러분. a제곱 마이너스 6a가 0보다 작을 a 범위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a 묶어내면 이렇게 되어질 것이고요. 사이가 되겠죠, 여러분. 0보다 크고 6보다 작은 형태가 나와서
이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수들을 생각해주면 자연수니까 1, 2, 3, 4, 5에 대해서 저 세제곱근 안이 음수가 나오고 이 세제곱근 안이 음수가 나오면 얘는 여기 n이 홀수기 때문에 음의 실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잔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래요. 이거 다 합하면 얼마 나옵니까? 5, 10에다가 15가 나오겠죠, 여러분. 합은 15 해서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문제긴 하지만 QR코드가 없어서 여러분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53번의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53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n-4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자, 우리가 뭐의 세제곱근? 자, a의 세제곱근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제곱근은 곧 x 세제곱 이퀄 a를 만족시키는 이 방정식의 근들을 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이야기하면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a의 세제곱근 중 이거에 자, 이 방정식 x 세제곱 이퀄 a의 우리가 실근의 개수는 뭐를 가지고 생각한다? 바로 y는 이퀄 x n제곱의 그래프와 y는 이퀄 a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바로 실근의 개수가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식이 뭐로 주어졌어요? a가 바로 얘가 a죠, 여러분. 이거에 세제곱근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x 세제곱 이퀄 n-4의 이 중에서 실근의 개수, 여러분. 그러면 y는 이퀄 x 세제곱 중에서 y는 이퀄 x 세제곱의 그래프랑 y는 이퀄 n-4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나와 이 부분 교점의 개수. 그러면 얘의 그래프가 세제곱이니까 원점을 지나는 원점 대칭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여러분. 원점을 지나면서 원점 대칭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이 값이 양수던 0이던 음수던 간에 항상 하나씩 만나죠.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실근의 개수는 이 값이 양수던 0이던 음수던 간에 항상 한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fn은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fn은 1이 되는 n의 값에 상관없이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원점 대칭으로 주어져 있는 우리가 기함수이기 때문에 홀함수이기 때문에 a 값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n-4가 양수던 0이던 음수던 항상 한 점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fn은 1이 나오게 되겠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거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이번엔 GN이라고 하겠대요. 그럼 이번엔 4제곱이니까 뭐가 나와? 여기가 4로 바뀌면 되죠, 여러분. 그러면 4제곱근 중 이렇게 돼서 여기가 자 4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여러분. 그러면 X의 4제곱은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의 Y축 대칭의 형태의 그래프가 주어지고, 여러분. 여기 있는 이 A 값이 양수일 때는 두 점에서 만나고 0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나고 음수일 때는 만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GN은 자, 여기가 이제 뭐예요, 여러분? 4제곱일 때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4제곱 방정식에 우리가 실근의 개수, 실수인 것의 개수는 실근의 개수인데 이거의 x4제곱의 그래프가 y축 대칭이고 얘의 상태에 따라서 n-4가 0보다 클 때는 양수니까 2개가 나오고, 여러분. 그 다음에 n-4가 0일 때는 1개가 나오고요. n-4가 0보다 작을 때는 우리가 음수일 때는 만나는 게 없죠, 여러분. 0개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n의 값 합을 구하래요. fn은 n의 값에 상관없이 얘는 항상 얼마예요? 얘는 1이죠, 여러분. 그러면 g는 이 n의 값의 상황에 따라서 양수일 때는 2개, 0일 때는 1개, 음수일 때는 만나지 않는 0개인데 우리가 1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러면 2는 될 수 없죠, 여러분. 1은 1보다 작다 성립하지 않죠. g는 0일 때만 저 부등식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GN이 0이 나오는 경우는 n-4가 음수인 경우, 즉 n이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경우가 되고요.
이때 우리가 자연수 n을 찾아주면 1하고 2하고 3, 3개가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 그때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합은 얼마로 주어집니까? 바로 6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3번, 6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네요. 되겠죠, 여러분? 53번 이렇게 풀어봤고요. 자, 5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54번입니다, 여러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1차의 개수 1이고 1차의 개수는 이거고 상수항은 a로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 방정식의 두근이 세제곱근 3하고 b로 주어졌을 때 a, b를 구하래요, 여러분. 먼저 2차 방정식의 두근 주어졌으면 근과 계수와 관계에서 세제곱근 3 플러스 b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뭐로 주어져요? 마이너스 세제곱근 81 주어지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곱하기 b는 뭐가 나와요? a분의 c가 나오니까 1분의 a로 이렇게 주어지겠죠, 여러분. 여기 있는 1은 쓸 필요 없으니까 a는 자 세제곱근 3 곱하기 b로 이렇게 주어지고요. 하나. 그다음 여기서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고요. 여기 있는 81은 3의 4제곱이죠, 여러분. 3의 4제곱에 바로 3분의 1제곱이에요, 여러분. 해주면 여기 있는 얘는 3의 3분의 4제곱이고 이거는 3의 1제곱 3의 1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이니까 바로 3 곱하기 세제곱근 3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얘 넘어오면 즉 세제곱근 3 3이 너무 큰데요, 그죠? 세제곱은 좀 작게 세제곱근 3 플러스 b가 3 곱하기 세제곱근 3이니까 여기 넘어가면 b라는 값은 3 곱하기 세제곱근 3 마이너스 세제곱근 3이니까 여기는 얘를 묶어내면 3 마이너스 1에서 2 곱하기 세제곱근 3이 되어죠, 여러분. 그럼 여기다가 넣어주면 얘는 세제곱근 3 곱하기 b는 2 곱하기 세제곱근 3으로 이렇게 a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 여기다가 b를 곱하래요. 여기다 b 하나 곱해주면 b 곱해주고 여기다 b는 바로 뭐예요, 여러분? b가 뭐라고 나왔냐면 얘죠, 여러분. 여기다가 b를 하나 곱해주면 2 곱하기 세제곱근 3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 있는 2하고 2 곱해줘서 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제곱근 3이 1개, 2개, 3개가 있어요, 여러분. 세제곱근 3이 3개가 있어요. 세제곱근 3을 3번 곱하면 얘는 얼마 나와요? 바로 3 나오겠죠, 여러분. 4 곱하기 3이니까 답은 12가 A, B의 값이 되어지겠습니다. 따라서 A, B의 값은 12, 답은 4번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죠. 자, 54번 풀어봤고요. 자, 이제 95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95번입니다, 여러분. 95번 9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세제곱근 아니요 제곱근이죠, 여러분. 제곱근 n 제곱근의 3의 n제곱에 2분의 1제곱 있고요. 그다음에 n제곱근의 3의 100제곱이 있대요. 이 모두 자연수가 되어야 된대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어줍니까? 3의 n제곱의 제곱근은 2분의 1제곱이고요. 그거를 다시 2분의 1제곱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세 개 다 곱한다고 했습니까? 3의 2분의 1,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과 n 곱해주면 4분의 n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바로 3의 100제곱에 n제곱근은 n분의 1제곱, 얘는 3의 n분의 100의 제곱으로 주어지겠네요, 여러분. 이 모두 얘도 자연수가 나와야 되고, 자, 얘도 자연수가 나와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4분의 n에서는 n이 4의 배수여가지고 이 분수가, 분모가 1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n은 4의 배수입니다. n은 4의 배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 n이 1이거나 또는 약분돼서 분모가 1로 나와야 돼요. 만약 분모가 살아있으면 예를 들어서 3의 2분의 5라든지 3의 3분의 7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분모가 살아있게 되면은 자연수가 나올 수가 없죠. 자연수가 나온다는 건 분모가 약분돼서 1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즉 n은 100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n은 100의 약수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n은 100의
약수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럼 얘도 자연수, 얘도 자연수가 나오면 이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겠죠. n은 4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n은 100의 약수래요. n은 100의 약수를 구해봅시다, 여러분. 1 곱하기 100이 있을 것이고요. 2 곱하기 50이 있고요. 3은 안 되고 4 곱하기 25가 되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5 곱하기 얼마로 나와요? 20이 나오겠네요. 6 안 되죠? 7 안 되죠? 8 안 되죠? 9 안 되죠? 10이 되겠네요. 10 곱하기 10이 되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약수총 몇 개 나옵니까? 10은 중복되어 있으니까 8개에다가 하나 더해서 9개가 나오겠죠. 총 9개의 약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 확인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러분? 100은 2 곱하기 5 그리고 10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에 우리가 양의 약수의 총 개수는 어떻게 나타나요, 여러분? 양의 약수의 총 개수 하면은 우리가 보통 지수에다가 1 더하고 여기 있는 지수에다가 1 더해줘서 3 곱하기 3 해서 9개가 나오게 되죠, 여러분. 실제로 여기서 2개씩 8개에다가 10은 중복됐으니까 하나만 쓰면 9개가 바로 100의 양의 약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는 어차피 자연수는 n이니까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 말이 없어도 100의 양의 약수가 되어야만 되죠, 여러분. 음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요. 이 중에서 4의 배수를 찾습니다. 4 있고요. 아니고, 아니고, 아니고. 4 배수 되죠?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이렇게 4의 배수가 되겠네요, 여러분. 4의 배수는 딱 3개밖에 안 나타나요.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을 구해주면 4이거나 20이거나 100으로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합을 구해주면 얼마로 나와요? 합은 바로 124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합이 되어지겠습니다, 여러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강을 마쳤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2강, 이 뒤부터 이어서 또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김대식이었습니다.